분명 그대는 나일세 분명 그대는 나일세 나는 미처 몰랐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은요 31번째 백제 네. 말 들어가는 비유, 네. 비유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20대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삼국사기 이 책을 보니까요, 비유왕이 그러니까 그 구이신왕의 아들이 혹은 전지왕의 서자일지 몰랐다. 이렇게 났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 서기에, 네. 일본 서기가 아니라 신찬성시록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일본에. 네. 고대 문서인데 이게 815년에 편찬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족보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로라는 일본의 그 귀족, 왕족, 뭐 호족들 망라해서 거기다 주다 족보를 갖다가 많았거든요. 신찬성시록. 신찬성시록. 네. 그런데 거기에 이분 이름이 나옵니다. 아, 비유의 이름이. 비유가 나오고 아들이 가술이 고니키가 있었다. 두 형제가 있었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분들이 주다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태어났냐 하면은 그게 또 이제 전지왕에 관련된 얘기예요. 네. 전지왕이 이제 아신왕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96년에 고려 천년이지 않습니까? 네. 망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그 공주에 있던 화기 네. 이 양반이 일본으로 이제 망명해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게 세운 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397년 1월 초하루입니다. 근데 그 1년 후에 소식이 들었는지 전지왕의 전지왕이 아신왕의 아들, 그러니까 전지왕 될 뿐이죠. 이분이 일본으로 그러니까 건너가서 말이죠 국빈 나라 손님으로 거기 7년 동안 있게 돼요. 그런 사정이 있더군요. 그 일본 삼국사기에는 볼모로 갔다. 웬걸요? 이건 백제는 대국. 요거는 갓난지금 조그만 나라입니다. 신생국이에요. 갓난나라예요.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왕자가 가서 대국의 왕자였으니까 뭐 극진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외로우니까 아마 공주를 갖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에서 난 아들이 그 비유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모든 상으로 봐서. 기록은 없습니다. 몰라도 그런 얘기는. 짐작이죠. 아니 나중에 비용이 백제 와서 대왕으로 되고 할 바에는 뭐 그런 그 사유가 없이는 어떻게 왕이 됩니까? 뭐 뻔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곡절이 있는데 근데 아들이 둘 낳아서 일본에 있는 동안에 큰 아들이 가수리 둘째 아들이 고니키 이제 이것도 이제 기가 막혀요. 비유왕이 이제 427년에 대왕이 돼서 이제 그 가나다라에 옵니다. 왕이 됐어요. 이제 한동안 있다가 아마 부인을 데려온 거지 않은 것 같아. 장가도 안 두고 다시. 자기 이제 아버지 쪽에 그 자기 서러움, 이런 걸 갖다가 아마 뼈저리게 느꼈든지 하여튼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그때 놔뒀다가 한 455년 되면은 그분이 돌아가거든요, 비유왕이. 그 후임으로 자기 아들 갖다 일본에서 데려옵니다. 그 왕이 바로 계로왕이에요. 그런 이제 곡절이 있더군요. 근데 계로왕이 대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우는 이제 곤지왕. 는 아직도 일본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다음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이 일본석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 곤지왕, 네. 고니키라고 이제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도 표기해서 곤지가 된 거죠 한자로. 그 고니키 이제 이분이 461년에 가나다라 지금 네. 하남시 여기로 자기 형을 갖다 뵈러 찾아옵니다. 그래서 석탑동에 있어요. 석탑동나. 근데 상부사에는 엉뚱하게 문주왕 때 곤지왕이 한 3년 동안 나타났다가 없어져요. 근데 상부사기 이게 이제 틀린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건 나도 얘기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뭐라고 지냈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자기 형의 아버지가 있던 나라들 거기에는 자기가 못 보던 대궐 같은 궁이 있고 아니 거기에는 못 보던 절터가 있고 오중탑이 있고 거기다가 궁남지가 있고 한강이 있고 뭐 볼거리 맨이죠 뭐. 그래서 석 달 동안 잘 지내다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일본석에 따르면요 그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자기 그 형 왕비의 만삭된 왕비를 갖다 모시고 같이 일본에 무슨 곡전은 잘 안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규슈 바로 앞에 가까라 섬이 있습니다. 가봤지만은 그 섬에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시마입니다. 그 예전에 말씀드린 시마가 이제 알고 보니까 성군이라는 이런 뜻도 있더군요. 아, 시마가 성군이라는 뜻이. 일본에 그 우리 누구누구 님 할 때 님 대신에 사마라고 하거든요. 예. 요쪽은 관련이 좀 있겠네요. 네, 그런 이름이 들으면 좋은 이름이죠. 근데 일본석에는 그대로 섬이 이제 심하니까 섬에서 낳기 때문에 심하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언론을 놨더군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꼼수가 나옵니다. 돌아왔는데 아들이 이제 거기서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계로왕이 바로 돌려보내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돌로 보냈다고 그래요. 심화를 그 왕자를. 네. 근데 그것도 꼼수죠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 이제까지 이제 일본서기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걸 갖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로왕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 비유왕이 427년 돌아가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가수리 이분이 와가지고선 백제 와서 가나다라 거기서 대왕이 됩니다. 겨루대왕이죠. 겨루대왕. 이 400, 그러니까 55년이에요. 55년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이제 있었을 때 왕들, 네. 천왕들, 우리 말하자면은 그 송나라에다가 송표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백제에서도 그 국서를 갖다가 송나라에 보냅니다. 송표문, 장표문, 삼표문.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왕이 됐고 이제 이런 걸 다 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완전히 기록이 됐고 상표문은 뭐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속일 수 없죠. 네. 거긴 좀 꼼꼼해도 네. 좀 기록이 그래서 있는 대로 오고 선왕, 후왕 관계, 혈연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사서 적어는 납니다. 아니 그래가서 이제 상표문 이제 쭉 쌓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상표문을 이제 들여다봐. 그러니까 백제도 상표문을 송나라에 보내고 외나라에 있는 천황들도 보내고 그러니까 다 거기 그들한 네. 기록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왕의 정확한 연도, 제위 기간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상속 관계, 그렇죠. 이게 편연 관계 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서기는 또 그렇고 이제 삼국서기도 그렇고 이제 정확한 걸 알려면은 이 중기로 갖다 이제 대조하면은 또 이제 안심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또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458년에 게로왕이요. 그러니까 외나라에 있는 자기 아우를 좌현왕이라고 하는 그 관직을 줍니다. 좌현왕은요, 우현왕, 좌현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흉노족 이 군사제도가 이제 거기도 이제 한나라를 갖다 향해서 우측에 있는 그 전방 부대들, 그러니까 우현왕, 왼쪽에는 좌현왕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국방 태세 이걸 갖춘 그 본을 따서 백제도 이렇게 좌현왕, 우현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도를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현왕을 갖다가 이제 좌현왕, 우현왕을 갖다가 임명합니다. 이게 좌현왕은 누가 됐냐? 자기 아우를 시켜요. 곤지왕을. 어떻게 된 겁니까? 곤지왕이 자기 아우인데 일본 성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외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수리의 아우다 요 정도만 적혀 있어요.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근데 어찌 됩니까? 이렇게 좌현을 갖다가 게로왕이 시켰다면은 왕이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죠. 근데 일본 성에 따르기 때문에는 그 일본에 그 이제 고니키가 내내 살고 있었고, 그것도 서울에 살고 있었고, 아들이 다선에 있었고, 아니 그러고 보면은 그때 이제 외왕 그러니까 외나라에 그 서울에는 게 가와치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가령 지금 요새는 덴디시, 사쿠라시, 하비키노시 이런 나라 지방의 나라 현의 남쪽 이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 서울에 이 고니키 곤지왕이 살고 있었다. 거기서 아들이 5이나 있었다. 그건 일본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그러면 그 같은 서울 안에 그러니까 좌현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서 때문에 유략이라는 천황이 또 있어요. 이게 두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은 곳에 그 왕이? 한 지역의 왕이 둘일 수는 없죠. 한 곳에 바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이 이건 아무리 상식으로 봐서 좌현왕이 됐다면은 그것도 괴로 대왕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 버젓한 왕이고 거기 왕이 또 하나 유락하는 천황이 일본성에 들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아니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 더구나 일본 설계에 따르기 때문에 유락 그 천황도 아들이 5이 있다고 그래요. 일치되네요. 일치돼. 같은 곳에 있는 왕인데 아들도 5, 아니 아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이가 5이 있다고. 여기도 5. 거기 또 있었고 또 고니께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자형이 여기 와서 대왕이 되고 이게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동일인물이다. 그래서 일본석에 이제 가봤어요. 일본석에는 유일하게는 천황이요. 457년 478년까지 22년 동안 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상표를 다시 또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제 상표를 보니까 이 고니키의 이 양반이 지금 좌현왕이다. 아니 왕인데 그 상표 그러니까 유일하고는 천황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는 외왕이 틀림없고 그 외왕이 이제 그 상표문을 보냈는데 그 상표문을 쭉 추적해 보니까 22년 동안 그러니까 그 외왕 흥이었어요 양반이. 고니키가 그러니까 좌현왕이니까 왕은 한 사람이다. 누가 이제 상표문 보냈으면 이 왕이 보내니까 그 이 양반이 외왕 흥이다 하는 결론이죠 저는. 근데 외왕 흥 같은 쭉 추적해 보니까 22년 동안 제위헌거돼 있어요. 근데
유락천도 22년입니다. 똑같아.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유락천왕이 말하자면 곤익기 곤지왕이다. 곤지왕이다. 그러면은 또 이상한 게 아니 곤익기 곤지왕의 형이 계로고 그의 가술입니다. 원래 이름이 형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유락의 형제가 있는데 안고 천왕이 자기 형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고 천왕이 계로왕이다. 계로왕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서 잠깐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외왕흥이었었는데 외왕흥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55년 이전에는 자기 또 외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외왕이고. 그 외왕이 누구냐? 그 이제 상표면에서 외왕 제입니다. 제. 건널제. 외왕 제가 이제 말하자면 외왕 흥의 선임이에요. 선대왕인데 이제 400 그러니까 43년서부터 455년까지 이제 제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표문 쭉 따져보니까. 그러면은 이 양반의 이제 형이 외왕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왕 그러니까 저 478년 되면은 그 외왕무가 이제 일본의 이제 외왕무였었는데 거기가 478년 상표문을 또 보냅니다. 송나라로. 앞에 선왕이 돌아갔기 때문에 편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지 안에 외왕제 얘기가 나옵니다. 외왕제가 망고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외왕무가 쓴 편지 이렇게 나오니까 외왕제가 외왕무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더군요. 그러면 관계가 이렇습니다. 좌현왕이던 곤익기, 곤지왕, 외왕흥이고 유락천왕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계로인데 아니 그러니까 외왕흥의 형이 계로인데 그이가 외왕제가 되는데 이 상표물 보니까 외왕무가 보낸 418년에 보니까 외왕제가 외왕무의 아버지예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복잡하죠. 이 400, 그러니까 그 78년에 477년에 이제 이분이 돌아간 거죠. 이분에 보내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중국에다. 오랑캐 고구려 때문에 이 원수 각비,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런 상품이었었거든요. 그 외왕제가 외왕무의 이제 아버지 되고, 그러면 외왕무는 누구냐? 아니, 당연히 이 외왕무는 외왕제를 갖다 자기 아버지라고 외왕제가 계로왕입니다. 그러면은 외왕제가 이제 계로왕의 이제 아들이 외왕무예요. 그러니까 계로왕의 아들이 외왕무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봐서는 그 상품을 따르면요, 이분이 이제 외왕제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왕흥이 되고 그 다음에 외왕무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럼 딱 들어맞아요, 연대가. 결국은 외왕, 그러니까 그 제가 정확히 얘기해서는 443년서부터 450년까지 외왕 노릇했고, 그 다음에 455년서부터 477년까지는 외왕 흥인 곤지왕이 외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외왕무가 삼화왕이죠. 네. 그러니까 외왕 됐고, 그이가 이제 그 다음에 상표문 보면 501년에까지 외왕이 된 걸로 돼 있어요. 아니 상표문을 보면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밝혀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되돌아가서 이 곤지왕과 계로왕이 곤익기자 가술이니까 형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이제 외왕제가 이런 관계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일본서에 들어가면 안고천왕이 유락천왕의 형이에요. 그러면은 요거에 같다면은 안고왕이 계로왕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서에 따르면 한 4년밖에 외왕노를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보니까 여기에 그 상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43년에서 455년까지 음. 한 12년 동안 외왕 노릇했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러한 그 연대 관계가 이제 밝혀지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요. 그러면 일본 서기가요. 보면은 계로왕의 아들 사마왕이 이제 규슈 앞바다에서 이제 섬에서 낳는데 낳자마자 바로 보냈다고 그래요. 백제로. 그렇죠, 다시. 웬걸? 아들을 낳았으니까. 웬걸? 네. 그거는 거기 한 소리고 아, 여기 이게 따르면 외왕무가 심화왕인데 22년 동안 20 몇 년 동안이니까 이 478년서부터 502년까지니까 한 23년 동안 외왕 노릇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는 얘기죠. 그것도 숨기기 위해서 일본 서기는 이런 꼼수를 썼더군요. 안고 천황이 유일하게 형인데 네. 외왕 제죠. 그런데 사촌뻘 되는 왕자가 안고를 갖다 암살했다고 그래요. 그 암살을 갖다가 유일하게 또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요 안고 천황이 죽인 사촌 왕자의 아들들 숨어 있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가서 사마왕 외왕 무가 제일 기가는데 곧 채워놨어요. 그런 꼼수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계로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다. 죽인 사람의 아들이 숨어 있다가 또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 꾸며놨더군요. 사람은 그런 캐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사정을 쭉 찾아보니까 결국은 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형인데 이 왕이 결국은 계로왕이 안고였고 곤지가 이제 유일하게였고 천왕이 되고 그게 이제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요. 이 유라쿠 안고의 형제가 아버지가 인교 천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신찬 성씨를 딱 하면은 계로왕과 곤지왕 가수의 곤이께 아버지가 비왕이다. 그러면 비왕이 곧 인교가 천황이 되고 아니 그런데요. 한편 이제 그건 그런데 외왕의 그 상표문에 보면은 이제 외왕 제 앞에 이제 외왕 찬하고 짓는데 그게 이제 바짝 붙어 있어. 이 인교라는 천황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40년 동안이나 인교가 천황이 됐다는데 이거 연대가 안 맞는군요. 당시도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교라는 것은 가짜왕이다. 이런 결론까지도 나오는군요. 이게 또 다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곤지왕은 458년에 좌인왕이 이제 괴랑이 시킵니다.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주제에서 유일하건을 말하자면 같은 곳에 있으니까 결국은 곤지왕이다. 그러면서 곤지왕의 형이 계로왕인데 그 아들이 외왕 무인데 무의 임기가 제 임기간이 22년 동안인데 23년 동안인데 외왕 무로 했었는데 그걸 갖다 내으려고 네 사람이나 천황 갖다 가짜 왕을 또 맺어놨더군요. 근데 그걸 갖다 숨기기 위해서 안골 갖다 암살했다 이런 식으로. 그 캐고 캐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꼼수였더군요 결국은. 결국 제가 이제 알아낸 것은 외왕 흥은 곤지왕이었고 외왕 제는 계로왕이었고 그 아들이 외왕 묻고 서머왕이 나중에 백두 돌아서는 무령대왕이 됐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이제 그동안에 있던 그 계보 이것이 엉망이고 제 생각이지만은 이 백제 왕실이 거기 왕통이었다는 것 갖다 숨기기 위해서 이 모든 수가 다 가피를 했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곡이 심각했네요. 아주. 너무 심각한데요.
그동안에 한 1000몇백 년 동안 믿어왔어요. 헬반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왜 또 동달아서 또 그걸 믿습니까? 이런 거 모든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또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사실은 언젠가는 이제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그 혈연 관계가 상표문을 통해서 낱낱이 밝힐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국내 학자들도 그러면은 그 송나라로 올렸던 상표문 그런 걸 가지고 좀 연구 좀 하고 그러면은 아니 근데 정확하게 밝혀지긴 할 텐데. 근데요, 가령 그 좌현왕 을 갖다가 곤지왕을 시켰다. 홀못을 갖다가 박사 논문에도 저다 이제 버젓이 나오는데 이때에 말하자면 곤지왕은 백제 있었다 이런 걸로 돼요.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서에는 분명히 이런 모든 기록이 일본에서 있고 일본에 있었다는 건데 불구하고 삼국사기예요. 문주왕 시대 때 한 3년 동안 이 곤지왕이 거기에 이제 좌평 노릇을 했다 이렇게도 나오네요. 이 그걸 갖다 믿는 거죠. 그래가서 이제 곤지왕이 어떤지 몰라도 지금 이제 백제에 있었다.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신조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강이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믿을 만한 삼국사기 기록 또는 그 일본서기 또는 상표문 종합해서 상식으로 A 이퀄 B 이퀄 C면 A가 C다. 요것만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아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이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기록한 그 때와는 몇백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상표문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송나라에다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옮겨서 보낸 거니까 그렇죠. 믿을 만한 사료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찾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세 외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다음에는 5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 다음에 또 찾아가고 오늘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것을 누가 알까? 나는 미처 몰랐네. 나는 미처 몰랐네.